자, 여기서 오늘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여기 상단에까지 다시 올라갔었지만 이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좀 켜보면 어쨌든 간에 이 4시간봉의 7MA, 그러니까 7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다시금 받으면서 리테스트를 가려고 하는 방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후에 이 이동평균선들을 봤을 때 뭐 36,800이라든지 36,600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 이동평균선 이렇게 몰리면서 이 지점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게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버텨주느냐 안 버텨주느냐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텨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다시금 알트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는 지켜봐야 될 때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뚫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다, 그럴 때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비트보다 알트의 추가 조정이 또 필요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 현재 포지션을 좀 유지하되 이 향후에 움직이는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블러나 뭐 스테픈이나 이런 애들이 좀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죠? 뭐 빅해도 좀 갖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 우리가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퍼센트는 아니고 죄다 떨어진 애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조정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서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얘가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지켰고 여기서 저항을 맞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수렴을 좀 하면서 수렴에 대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수렴이나 뭐 횡보에 대한 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뚫었다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했을 때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비트를 좀 더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알트의 조정을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알트들을 좀 진입해보시면 될 것 같다. 천천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오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일희일비보다는 그동안 어쨌든 장이 좋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차트가 되게 좋거든요. 보시면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차트가 전혀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11월도 다 끝나가죠. 그럼 12월이 될 텐데 12월은 그러면 좀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긍정적인 무빙이 가고 있다.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이 주봉에서 RSI 얘가 어쨌든 72로 넘은 다음에 한동안 계속 72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추후에 강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전에 우리가 코인들을 봤을 때도 보면 이 RSI가 주봉에서 70을 넘었을 때 한동안 강세를 유지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면서 얘가 다시 RSI가 70 아래로 내려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이 RSI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정도 더 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조정이 좀 길겠죠. 시간적인 조정이 기간 조정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알트가 좀 어쨌든 비트코인이 안정세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알트장이 또 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레짐작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해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형태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들에서는 매수를 다 잘 해놨고 현금 비중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대비하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들고 있던 코인들을 분할 익절하는 형태로 가면 되니까 전혀 뭐 겁낼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코인이 그냥 뭐 눌림을 받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마음 뭐 힘들어하실 것도 없고 그냥 불편할 거 하나 없이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사람도 월봉에 대한 언급을 하죠. 되게 좋다 캔들이. 그래서 그 위에 부분에 보면은 뭐 65,000에서 85,000 사이에서 여기서 이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항이 한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의 또 3주 차트예요. 3주 차트를 보면 여기서도 이걸 뚫고 리테스트 한 다음에 엄청 갔던 것처럼 얘도 여기서는 이번에 뚫어준 다음에 리테스트 해주면서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주기를 보면 유사성이 2016년과 17년과 유사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2025년에 고점을 보겠죠. 근데 사실 저는 2024년에 장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2025년에라도 오는 게 어디예요. 크게 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가면요,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만큼 덜 가고요,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멀리 갑니다. 보세요, 2016년도 이런 오랫동안의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한 거였고 2019년과 20년도 뭐 물론 코로나 빔이 중간에 있었긴 했지만 이 과정부터 생각보다 많이 안 간 느낌이거든요. 2017년의 장에 비해서. 2012년도 마찬가지고 13, 14 보면 장난 아니게 갔죠. 그래서 뭐 점점 줄어드는 것도 맞긴 한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만들었지만 중간에 한 번 더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두 번의 박스권을 그려주고 올라가면 멀리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는 무식한 극우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미제스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파 지지자다. 그래서 중앙은행 철폐와 비트코인 지지는 그냥 억텐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그의 이념에서 비롯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새 대통령이 됐는데 비트코인을 미는 이유가 나름 철학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고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채굴 수익률 지표가 연중 최고치 근접했다. 이럴 때 보통 이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이 유의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특정 고래가 지난 한 달 동안 9.92억,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1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거래소 입금을 해서 했었다. 돈이 어쨌든 거래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 가지 거래소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OKX, 코인베이스, 크라켄 뭐 이렇게 다 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소들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건 좀 생각보다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등록 운영 혐의로 SEC가 크라켄을 기소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나중에 되면 이 SEC의 그 게리 겐슬러가 뭔가 자연스럽게가 아니고 좀 뭔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가는 그림을 연출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뭔가 SEC를 이긴 이런 느낌으로 또 수급이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긴 하는데 어쨌든 SEC가 요즘에 너무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이 있긴 해요. 옛날에 그 느낌이 아니고 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SEC가 이런 상황에서 힘이 좀 약해지는 상황에서 아니면 좀 면이 안 서는 상황에서 크립토가 급부상하면은 훨씬 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좋은 시너지가 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아르헨티나의 대선 승리가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의 분기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암호화폐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는 방식에 패러다임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얘도 좋은 선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선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면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정말 빠르게 매스 어댑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이 좀 심심한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도 좀 보시고 그동안에 좀 여러분들이 못했던 거, 바빴던 거, 업무도 좀 보시고 휴식도 좀 가지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영상 올릴 거니까 저도 오늘 좀 볼일 좀 보느라 영상이 좀 늦었는데 어찌됐든 계속 영상을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이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분할 매수 정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제 영상이나 그저께 영상을 봤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종목들 이런 애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